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조 파이터가 오랜만에 또 돌아왔습니다. 자, 원조 수급 파이터와 함께 또 오늘도 수급 파이터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 모두 해운주들을 사고 있다는 것이 특이 포인트입니다. 아무래도 이 오미크론의 이 반사 이익으로 해운업계가 다시 한번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이 관측이 좀 나왔는데요. 외국인은 HMM을 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반면에 해운업에서는 펜오션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가장 큰 특징은요, 뭔가 이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에어부산, 대한항공 이렇게 매수하고 있고요. 또 김태성 팀장이 지난주에 수급 파이터를 통해서 카카오뱅크를 딱 집어주고 가셨는데 카카오뱅크가 회복세에 돌입했습니다. 외국인은 현재 카카오뱅크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지난주 흐름과 마찬가지로 금융주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 안에서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반도체 장비들, 이 유니셈과 이 월덱스를 많은 양 매수하고 있다는 것도 현재 큰 특징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랜만에 또 김태성 팀장과 수급파이터 1라운드 바로 문 열어보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1라운드 라인업 나왔습니다. 외국인의 선택은 두산중공업이고요. 기관의 선택은 이 BH입니다. 어떻게 이거 현재 흐름으로 봐도 저는 뭔가 공통점 찾기는 어렵다 생각하고 업종은 당연히 다르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두 섹터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 두산중공업은 원전의 이제 대장주로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이제 익숙한, 그리고 최근에 정말 주가의 퍼포먼스 자체가 좋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저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을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아무래도 지수가 많이 빠진 상황 속에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상증자 이슈까지 나오면서 오늘 또 개파락이 또 심하게 나온 두산중공업, 지금 위치에서 한번 저점 매수를 노려봐야 되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서 두산중공업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BH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그다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수 대비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꾸려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서 두산중공업, BH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공통점을 찾자면 앞으로 노려봐야 할 뭐 섹터라고 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산중공업과 BH의 대결, 승자 누가 될까요? 승자 열어주시죠. 승자 기관의 선택 BH, 오랜만에 돌아오셔서 역시나 기관의 손을 또 들어주십니다. 네, 일단 그렇다고 해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일단 추가적으로 좀 코멘트를 드려보자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됐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뿐이지 두산중공업이 앞으로 더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면서, 시간의 차이입니다. BH가 좋고 두산중공업이 안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두산중공업은 지금 현재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래도 지수의 밀림 대비해서 BH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조정 시 한번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부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장에 지난주 목요일,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화두가 되는 부분은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시장의 조정이 얼마만큼 나올 것인가, 아니면 또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과거 첫 번째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사례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코로나19가 딱 터지고 나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한번 강하게 시세를 냈습니다. 우리나라 지난주 그리고 오늘도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다음 스텝을 넘어간다라고 좀 봤을 때, 조정을 받았던 기술주들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했다라는 것에 저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BH 같은 경우에는 FPCB 제품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죠. 원래는 이제 모바일 쪽이 조금 더 특화되어 있었던 BH지만 최근 들어 보면 전장 부품, 그리고 또 메타버스와 엮일 수 있는 5G 쪽으로도 충분히 좋은 모멘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정 시에 만약 매수를 한다면 기술주 중심으로 봤을 때는 BH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BH, 즉 이제 아이폰, 애플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아무래도 이제
다시 퍼진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접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조정 시에 충분히 한번 우리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H의 투자 포인트를 이렇게 얘기를 들어봐도 확실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올라가려고 했던 그렇죠. 모멘텀들인데 맞아요. 잠깐 지금 오미크론에 잠깐 뭔가 발목이 잡힌 느낌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오미크론의 조정 장세가 얼마나 끝나느냐, 얼마나 빨리 끝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또 어떤 상승 모멘텀을, 상승 추세를 가져갈지 또 관심이 모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BH의 흐름도 차트를 통해서 가격 전략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BH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수 밀림에 뭐 조정을 받았다라는 느낌이 저는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여전히 지금 견고한 상태를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BH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25,000원 그리고 그 이상을 넘어서 3만 원까지의 목표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대라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밀렸을 경우에는요 굉장히 손절가 짧습니다. 18,000원이라는 가격대 이탈이 되게 되면 손절을 하시는 게 좋고 지금 시장은요 지수가 다시 회복할지 아니면 더 밀려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추세가 깨져나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손절가 혹은 박스권 하단 이탈이 되거나 추세가 이탈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네.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시는 것도 저는 키포인트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H 좀 제시해 주신 밴딩 안에서 현재가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그렇죠. 들어와 있다고 좀 좌표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BH의 가격 전략 목표가 3만 원이고요. 손절가 타이트하게 제시됐습니다. 18,000원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2라운드 스쿠파이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2라운드 상대 누가 나올까요? 파이트! 파라다이스와 SM이 만났습니다. 뭐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이번엔 쉽게 좀 묶을 수 있겠네요. 네, 앞선 코너에서도 한번 좀 다룬 걸로 제가 이제 봤는데 일단 파라다이스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두 섹터 모두 굉장히 큰 피해를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팽배했었던 섹터였고 가장 많은 조정을 받았던 섹터 그리고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실 SM을 포함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공연이라든지 오프라인 콘서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매출들을 계속해서 나타냈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SM과 같이 주가는 올라왔어요. 예. 기대감이 올라왔지만 지금 또 변이 바이러스를 만나면서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결과치가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예. 이 두 종목, 두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역발상으로 그렇죠. 다시 한번 리오프닝주에 대한 지금 관심을 한번 가져볼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파라다이스와 SM이 만났습니다. 승자는 누가 될까요? 승자도 열어주시죠. 승자는 또 기관이 승리했습니다. SM이 네. 이겼는데 근데 아무래도 사실 파라다이스와 SM을 지금 둘이 놨을 때는 지금 상황에선 사실 엔터가 조금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 같긴 해요. 당연히 엔터 쪽에 좀 손을 네. 들어줄 수밖에 없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앞선 종목들과 좀 마찬가지예요. 좋고 안 좋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시간의 차이일 뿐이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었던 국면이었어요. 대신 우리나라도 기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렇게까지 또 잡히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다 보니 당연히 관련주들은 추가적인 상승보다도 주가의 조정이 또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대신에 이 오미크론이 앞으로 1, 2주 안에 그래도 이제 생각보다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맞아요. 백신으로 대처할 가능성들이 나오고 또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파라다이스도 재차 이제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저는 당연히 두 섹터를 비교를 했을 때는 엔터주들이 조금은 더 긍정적인 면모가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엔터주들이 그동안 1년 반 동안 보여줬던 것은 뭐냐? 오프라인 공연이 없다 하더라도 실적이 잘 나오는 것을 정말로 보여줬기 때문에
되게 특정 엔터주뿐만 아니고요. 우리나라 뭐 4대 엔터라고 볼 수 있겠죠. JYP, SM, 뭐 하이브, YG 모두 이제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저는 엔터주도 지금 위치에서도 충분히 바라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예. SM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 아티스트들을 가장 많이 또 보유한 엔터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에 또 많은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 그리고 자회사 디어유의 성장까지도 충분히 SM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부분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SM 조정 시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M에 대한 투자 포인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속보로 네. 또 이제 특별 방역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또 SM도 강력하게 그렇죠.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SM의 가격 전략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S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금 당장 사자는 아니에요. 제가 보통 매수가를 드릴 때 종가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는데 저는 지금 가격보다는 7만 원 이하, 6만 5천 원 이 매수 밴드에서 사는 게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매수 밴드가 뭐냐면 최근에 기록했던 SM의 이제 박스권 하단 가격의 평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사보자라는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재차 상승한다면 충분히 이제 10만 원까지의 목표가까지 한번 가보는 것이 이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6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는 필요하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M에 대해서 가격 전략 함께 알아봤습니다. 목표가는 10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 6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매수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수 밴딩은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선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또 김태성 팀장, 오랜만에 돌아온 김태성 네. 팀장의 공략주는 또 무엇일지 오늘의 공략주 열어주시죠. 대형 포장인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이 송도현 대표가 대타로 네. 나왔었을 때도 대형 포장의 맞아요. 공략주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아마 이제 그 송 대표님과 저도 같은 좀 생각을 하고 있을 수밖에 그만큼 없을 것 좋다는 같아요. 거죠. 네. 네. 당연히 지금 원자재 가격들의 상승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골판지가 아니고 이제 금판지라는 또 별명이 붙을 정도로 또 골판지의 가격이 굉장히 크게 상승한 아니 골판지 가격이 상승을 한 게 그렇게 좋을까요? 네, 당연히 이제 포장업체들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는데 만약 수요가 부족하다?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올랐음에도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 한번 물건을 택배로 시키면서 편의성의 맛을 봤기 때문에 또 그 맛을 잊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당연히 계속해서 이제 택배를 통해서 물건을 많이 이제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만큼 이 택배업이 잘 되는 나라는 없다라고 해요. 그만큼 또 국내 소비가 이제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저는 대형 포장 관련해서는 충분히 단기적인 시세를 한번 더 노려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대형 포장에 관련해서 가격 전략은 또 어떨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송도현 대표의 매수가, 매도 그리고 한번 손절가랑 한번 비교해서 알아볼게요. 네, 일단 저는 오늘 종가에 매수라는 게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지수가 최근에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잘 버텨줬다라는 것은 그만큼 한번 상승할 때 상승 탄력을 크게 좀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충분히 목표가 3,500원을 제시드려 보면서 3,500원이 돌파하면요. 그때는 이제 시세가 더 크게 날 가능성이 높아요. 3,500원은 우리가 한번 돌파를 시도를 하려고 했었던 가격이기 때문에 돌파 시에는 더 큰 목표가까지 잡을 수는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네. 대신에 밀렸을 경우에는 손절가 2,000원을 잡아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손절가는 똑같습니다. 네. 손절가 2,000원 라인은 똑같이 제시가 됐고요. 확실히 원조 파이터라 그런지 목표가가 더 높네요. 네, 우리 공격적으로 가 송 있습니다. 파이터는 3,000원까지 바라보고 네. 있었는데 또 우리 김태성 팀장은 목표가 3,500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대형 포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세 가지 종목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수급 파이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